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이용주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낚시여선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정책토론회 및 낚시여선 자율해상구조대 발대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사회적 구자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바쁜 연말에 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에 또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시각 이용주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일정차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오시는 대로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낚시여선협회 조민상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노동의 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낚시협회 고장석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 낚시 채널 FTV 나채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월간 바다낚시 오계원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울프 마린 김재용 대표님을 대신해 배성근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생활체육회 김태훈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이프 가디언 최병도 대표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낚시여선협회 시도 지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지부장 김봉호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지부장 박춘식 지부장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부장 장재익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천 경기 송계호 지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 손철석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 700만 낚시 인구 시대 안전한 낚시 문화 장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특히 내 손님은 내가 지킨다 의지로 오늘 민간 낚시여선 자율인면 구조대를 창설하는 사단법인 낚시여선협회 중앙회 조민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낚시연합회 회장 조민상입니다. 먼저 본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낚시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국민은 약 700만 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낚시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지역 사회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흐르는 효율적을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현실성 있는 제도로 재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단체는 안전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낚시어민도 함께 노력하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오늘 참석해 계신 낚시어민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바다에서 각종 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명사고가 동반되어 안타까운 마음 또한 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상 사고 시 민간 자율 인명구조대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 신속한 통신 체계를 통한 골든 타임은 우리가 지킨다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낚시어민들과 우리 가족들의 가슴에는 지난 낚시 어선의 인명 피해 사고였던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다시금 해상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어선의 해상 자율인명구조대는 낚시 중 또는 전국 항포구에서 해상사고 발생 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하여 골든타임 이내 인명구조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해상안전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하여 우리 낚시업인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용주 의원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기관 관계자분들과 본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업을 뒤로 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국 낚시 어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한국 낚시 어선협회 조민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정책 토론회는 국회 방송 그리고 KBS 방송국에서 전 과정을 녹화해서 중계할 예정이므로 이 토론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 촬영한다고 일어나시면 카메라가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중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사진 촬영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님께서 막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면서 본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오신 전남 여수시갑 이용주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급하게 오셨는데 환영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빈번해지는 해양사고 그리고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어선사고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심층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남 여수시갑 국회의원이시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이용주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수에서 방금 왔는데요. 또 국회 오니까 여러분들이 국회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또 들어온 내일을 먹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잡아라는 주제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요. 여수에서 제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가 낚시 여선배가 많이 출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는 불이 반짝반짝하고 배가 켜지는 소리가 많이 있어서 제 선거가 4년 전에 치를 때 그 이사 간 다음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혼해가지고 웬일인가 했더니 여기가 낚싯배가 아주 많이 다니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여수에 살긴 살았지만은 낚시 여선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요. 4년을 제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낚시여서 관련한 해난 사고가 2번 정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런 사고가 혹시 또 여수에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안전 대책이라는 관련 입법에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마치 낚시여선 협회에서 자율해상 인명구조대를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낚시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700만이 될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가끔 집에 가는 길에 보면은 그 방파제라든지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거 보니까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산하면은 정말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낚시 여선을 즐거운 레저이기도 하지만 또 수산자가 획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 문제가 왕왕 소홀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국 낚시협회에서 회원들 간에 그런 문제적 경각심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해상 인명 자율구조대, 자율해상 인명구조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해경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 공적인 분야에서 이 부분에 많은 이제 관심이라든지 인력을 배정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또 못 그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분초를 갖추는 이런 골드타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상 인명 구조들을 발족을 해서 사전 준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사회에 그런 유사시 사고가 생겼을 때 인근에 있는 해상 인명 자율구조도가 즉시 출동한다든지 그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행사에 아마 이 근처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저도 관련 입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국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건 한다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행사에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황종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일정상 참석지 못하시고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시지 못한 점 여러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회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상을 좀 치워주시고요.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시고 회장님 나오시고 저기 아까 낚시 채널 사장님 낚시 TV 회장님 나오시고요. 제이스 제가 찍어드릴게요. 비율 말에 저 나도 네, 내외 귀빈 여러분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지부장님들 나오세요. 지부장님들 앞으로 네, 나오세요. 지부장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각 지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단상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시면 네, 지부장님들 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낚시어민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전국 낚시어민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발제자 토론자분은 단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해양사고 근절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주지하다시피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명구조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책 토론의 큰 제목이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잡아라입니다.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의 주제를 발제해 주신 발제자와 지정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해양사고의 원인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심층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분의 지정 토론자입니다.
시간입니다.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분입니다. 김봉우 사단법인 한국낚시어선업 경북 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를 누비면서 낚시 현장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분입니다. 신국진 한국낚시채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해오시면서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기권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정책토론회 낚시어선 통신 및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일하는 발제를 해주신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발제문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부총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주 간략하게 낚시어선 통신과 민간 자율봉사, 자율구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가 수집해놨던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나라 자원봉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수색구조 통신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낚시어선 순환보호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가지고 계신 책자를 좀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간 해양 사고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해양 내저가 이 낚시어선을 포함해서 해양 내저가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조되는 율도 거의 뭐 변함이 없다. 좀 더 선진국 갈수록 구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사고를 세부적으로 뭐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 손상에 의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추궁들에 의해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선종별, 그다음에 이제 월별 해양 사고는 주로 여름에,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요. 해역별로는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우리나라 어선수가 전남이 얼마쯤 약 3만 점 됩니까? 잘 안 보이서 그런데 그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 약 15,000척. 그래서 전남과 경남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어선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낚시 어선업 신고를 보면은 근데 지금 저기 잡은 경남하고 충남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남보다는 충남과 경남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선의 해양사고 종류별 인명피해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을 매트릭스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낚시어선 사고 사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돌고래와 전복사고 났습니다.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아침에 출항하는 어선이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창 1호, 여기는 제가 뭐 국적인 자문해 주겠습니다만은 이건 뒤에서 오던 유조선의 추돌, 일종 추돌이 된 거죠. 그래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원인들은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 됐다는 것하고 출동이 좀 지연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VTS가 그 충돌 사고 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이제 분할
분할 신고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난 당한 사람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이건 각국 순환고 시스템인데 이거 제가 다 조사한 것입니다. 이 한 300페이지 되는 내용을 그냥 여기 표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 조직만 한번 보려고 저렇게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외국의 자원봉사 조직을 보면 일단 미국에는 US 코스트가드 내에 오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US 코스트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안경비대입니다. 해안경비대는 미국 이제 4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군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USCG 옥스를 만들어 가지고 옥스의 회원들은 연방 공무원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민간 자율 구조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임무 수행 중에는 숙식비, 연료유, 전기, 물, 보호품, 식량 등등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만드시면 우리 이용주 국회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이런 예산 등의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영국은 이제 여왕이 있으니까 왕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국 구명정 협회가 있어가지고 저기는 특이하게도 영국은 갯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갯불 구조하는 것과 로프를 사용해서 구조하는 것까지도 이 민간협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캐나다는 거의 미국하고 같습니다. CCG는 캐네디안 코스트가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옥스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약 4,000명 정도 있고요. 레저보, 동남자, 어선, 소유, 어민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단위 조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수색 구조, 쌀 수색 구조 중에서 발생한 연료비와 실제 지출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보상을 해줍니다. 일본에는 순환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약 52,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해남 구조도 하고 해상 구급 체계, 119죠. 해상 구급 체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엄청 많이 모금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요. 우리나라에는 해양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창설하려고 하는 게 낚시어선 구조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통신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미국 원체 땅이 넓고 일본도 해양 국가다 보니까 해양이 넓잖아요. 그래서 통신 부분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상도 가능하면 커버를 하려고요. 엠버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선장 출신이니까 태평양 횡단함 엠버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사롭스 이런 것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거의 연안 영해내는 VHF로 여러분들 VHF 쓰시잖아요. VHF로 다 커브 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외에도 이퍼브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역을 많이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11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 118번 하면은 위치가 자동으로 식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 현황을 보시면 아직 그 휴대전화 자동 위치 정보 시스템이 이거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요. 그 낚시 여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통신 장비들이 VPS하고 AIS하고 VHF, DSC하고 DSC는 디지털 셀렉티브 콜링이라고 VHF를 이용한 그 조난 무선 장치입니다. 이 퍼브는 이것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VPS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제 이 퍼브 같은 경우는 물속에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제 들고 가면서 켜면 또 저게 켜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VPS나 AIS나 이런 것들이 어선이 전복이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밀 시스템으로 만들면 또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환통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개선을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 제안을 좀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일부분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낚시 어선에 대해서도 순환보호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인명 구조율을 보면요, 한 98%입니까? 뭐 그쯤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더 높게 99.5%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가 저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이고요. 인명 구조율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전부 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또 1시간 내 대응률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5% 정도까지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좀 더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영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거리별로 차별화된 SAR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거리별 이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행선 지금 우리는 지금 소행선 낚싯배 위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낚싯배 위주로 이제 전략을 짜되 거리에 따라서 저렇게 투입해야 될 자원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여러 곳에서 오셨습니다만은 각 해역마다 특징이 좀 다릅니다. 동해는 수혈이 많이 오고요. 서해는 내전 낚시어선 활동이 많고 남해는 대형 화물선이 대한해역을 통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해놓은 것이고요. 각 해역별로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지점과 이제 조업하는 장소를 저렇게 해도록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경비 함정이 좀 진진 배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비 함정이 이제 그 전략에 따라서 해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육지 쪽보다는 하여튼 먼 곳으로 좀 가서 전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출동 태세도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오늘 민간 세력을 동원하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한 2년쯤 전에 우리 정부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민간 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정된 장비 인력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민간과의 협업 대응 맨 밑에 보시면은 낚싯배 사고 시 인근 해역 통항선에 의한 지원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지역 사정에 밝은 민간 구조대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민간 구조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그 자원봉사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원봉사대를 만들 때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자원봉사대를
지원할 때의 실비 보상, 그분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하다가 구조를 하다 쌀 활동하다가 부상 사망 시에는 보상을 해주는 규정을 사전에 확립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지역 자원봉사자를 만들고 그분들이 해경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그 예로서는 캐나다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2년 전에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만 하나, 세 번째 큰 카테고리 세 번째 보면은 응급 의료 및 수색 구조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1, 2, 3번에 보면 낚시 어선 구조대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때 정부에 제안을 했고 오늘 마침 이런 행사가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없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가 연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연구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까지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예,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이제 자기소개 한번 더 하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좀 5분 내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낚시 어민 대표로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낚시어선협회 경북지부장 김봉호입니다. 우리는 낚시어선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한 많은 역량 강화와 낚시어민 자체적으로 안전의식 수준 또한 많이 높아졌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낚시어선과 관련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진단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해상 안전사고 발생 시 그동안은 남의 일이 같이 지켜보았지만 이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접근하여 인명 구조 활동 지원은 물론 해상 인명 구조대 발대식을 추진하는 자리입니다. 내용 발표에 있어 우리 낚시어민의 기대라면 해양수산부는 우리 낚시어선의 의견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정책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입허브 장비의 성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부로 13인승 낚시어선에 대해 법정 장비로 제정되어 설치 의무화된 입허브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낚시어민은 10톤 이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추진된 입허브 장비는 유사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됩니다. 입허브는 선박이 침몰했을 때 장비가 일정 수압에 이르면 선체에서 분리되어 물 위로 떠올라서 전환 신호를 발신하는 장비입니다. 원래 원양 어선과 24m 이상 대형 어선에 임무 설치되는 장비로 선박이 물속 4m까지 침몰했을 때 수압으로 장비가 선체에서 분리되면서 수면으로 떠올라 전환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낚시어선은 FRP 재질로 가벼운 소재로 건조되어 전복되면 2m 이내로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배가 물속 깊이 침몰하지 못하는데 입허브 장비가 분리되지 못할 것이고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환 신호를 보내오겠습니까? 거기다 입허브는 작동되더라도 해당 일성 특성상 지연 신호로 1시간 이상 경과되어야 해경 상황실로 전환 신호와 접수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입허브 장비는 오발신율이 95% 이상 높다는 해경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제주회역에서 발생된 25톤급 FRP 소재의 대성어는 우리 낚시성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어선이며 이퍼브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어가 침몰하면서 이 대성어에 대한 전환 신호를 발신하지 못했고 해경은 이퍼브 신호를 수신하지 못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낚시어선 협회에서는 이퍼브가 10톤 미만 소형 낚시어선의 안전에 거의 도움이 못되고 어업인들만 경제적 부담과 관리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을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제기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낚시어선에 의무화시킨 이퍼브 장비를 삭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 현실에 맞지 않는 구명 뗏목 설치 문제점이 우리 낚시 어민들의 가장 이슈점입니다. 이퍼브 장비와 낚시 구명 뗏목 설치의 경비는 전국에 3천여 척, 그러니까 14인승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0억이 소요된다는 집계가 나왔는데 어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낚시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구명 뗏목의 설치 의무화 문제입니다. 해수부가 최초에는 7월 1일부터 13인승 낚시 어선에 설치 의무화하였다가 2020년 1월 1일부로 연기하고 최근 또다시 3월 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사유가 우리 낚시 어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기한 것이 아니고 국내 수입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내린 해양수산부의 결정입니다. 10톤 미만 소형 낚시어선의 구조로 볼 때 구명 뗏목 설치 방안은 아래의 이유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낚시어선은 FRP 소재로 무게가 65kg 되는 구명 뗏목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최근 낚시어선 충돌 전복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낚시어선 추돌 후 전복되는 시간은 불과 1, 2초입니다. 사실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복되어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조류에 휩쓸려 가는데 구명 뗏목을 낼 여유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 선박의 특성도 파악하지 않고 갑판 아무 곳에나 설치하라 하면 우리 낚시 어민들이 볼 때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 해수부는 초경량의 한국 구명 뗏목을 개발하고 낚시 어민의 경제적 부담 없이 40만에서 60만 원대의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한국형 구명 뗏목을 추진하겠다고 낚시 어민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만 원대의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낚시어선에 설치해야 되는 현실에 우리 낚시 어민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해수부는 왜 실효성 없는 장비에 외화 낭비까지 하면서 전국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낚시어선 정책 토론을 통하여 구명 뗏목 설치 방안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의 낚시관리 육성법 일부 개정안 중 구명 뗏목 65kg 중량을 미출항 시 선내 보관하여야 된다면 선실 등 내부 수시 안전점검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어선은 평시 낚시 출조를 하지 않는 평일에는 조업 출조를 하며 특히 저텀수에는 조업에 따른 조업 도구 및 많은 물자 적재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사용이라 하면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 생각합니다. 낚시어선은 협소한 공간에 낚시인이 빈번하게 선내를 이동하며 활동하는 갑판부로서 페인트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안전 통행에 더 큰 지장을 줄 것입니다.
이퍼부 장비 및 고명 뗏목까지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낚시 어민의 부채가 가중되고 300억 정도의 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진 게 뻔한 사실입니다. 이용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낚시 어민들의 전체 애환사항이고 불만사항입니다. 고명 뗏목만큼은 정책에서 입법에서 제외시켜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낚시여선의 복지공간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승강관계상 해수부에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안전요원 의무 승선에 대한 문제점도 승강관계상 해수부에 정책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낚시여선 6번째, 낚시선 안전 강화 관리 및 낚시관리 유출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도 서면으로 해수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낚시선 정책에 대하여 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몇 가지만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국 낚시어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이용주 의원님과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마음 편히 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의 안전 쪽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주장하신 것이 거의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여기 해양수산부 쪽 공무원도 모셔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식이건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낚시인과 함께하는 한국낚시채널 FTV 제작위원 신무진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낚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봤던 거, 느낀 점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0년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에게 다양한 생활낚시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활낚시 대표적인 장르가 배낚시죠. 선상낚시. 봄이면 도다리, 여름이면 광어, 갈치, 가을이면 고등어, 문어, 갑오징어, 쭈꾸미, 겨울에는 우렁, 열기 등 다양한 손맛과 입맛을 즐길 수 있는 배낚시에 매료된 낚시 인구는 매년 수백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과할 정도의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낚시를 즐기라고 홍보하기보다 마치 배낚시가 위험한 것이니 배를 아예 타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로 치우치다 보면 낚시 어선의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 낚시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촌에 유입되는 배낚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낚시 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낚시 현장에 가보면 정부의 안전 정책이 강화되어 선장님과 저희 낚시인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당국에서는 해상 사고만 터지면
모든 책임을 낚시 어선에게 지우고 새로운 안전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게 밖에 없다. 이런 말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10톤 미만 소형 어선에 온갖 장비들을 설치 의무화하여 선장님들은 전기 화재도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명 뗏목 설치도 강제하여 선장님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고 어떤 국민에게는 걱정과 의구심을 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낚싯배들은 11회 규제로 인한 영업구역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비를 들여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을 위한 것이니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나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무용지물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각종 안전장비를 설치해 배의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낚시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는 구명조끼 하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작 낚시하는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찾아 구해줄 보호수단은 없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보면 어선에 대한 시설 개조나 장비를 설치하라는 쪽으로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인이 어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기상 악화, 충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안심 낚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바다 낚시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명사고는 낚시인이 물에 빠져서 골드나우를 놓쳐 저체온 사고나 실종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서 물에 떠밀려가는 낚시인의 위치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난 위치 신호기 같은 개인 장비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낚시는 큰 고기를 낚고 즐기는 것이지만 낚시인 스스로 안전하다 확신하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안심 낚시를 어떻게 조성해 갈지 화두를 가지고 낚시인, 낚시업계, 정부 모두 함께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낚시어선 안전대책 토론회에 낚시인의 입장에서 제언드리게 된 점 감사드리고 정책 마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구한 사무총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진수 교수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 우리 김봉호 경북부장님 낚시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낚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좀 더 다른 분야로서 해양사고 시 신고 체계와 출동 구조 체제를 구분을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PPT를 봐주시고요. 첫 번째 해양사고 통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도표를 첨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옆에 인명사고를 주 원인으로 하는 그 부분을 보면 낚싯배나 어선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는 충돌, 전복, 침몰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인명사고는 충돌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침몰됐을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출동 체계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돼 있고 해군 돼 있고 그리고 민간해양구조대라고 하는 민간구조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해양구조에서의 출동 체계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명구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과 특수 장비를 갖추고 구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새로운 구조 체계를 확립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고 체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낚시선 조그만 어선에 보면 지금도 통신 장비가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씩 달려 있을 겁니다. 이퍼브 장비를 비롯해 가지고 뭐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는 충돌사고나 전복사고나 침몰사고입니다. 이때 이퍼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퍼브는 아까 설명했지만 4m 이상 수심을 들어가서 그 수압으로 인해서 공중으로 부양돼서 신호를 전파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를 낚시대에 설치하라고 법정 장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낚시 어민들도 해수부에 수차례 많은 이렇게 그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나마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그 신랄한 얘기가 정부 해수부 관계자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복사고 신고 수단의 효용성에 대해서 PPT를 보시면 정상 운항 중에는 긴급 통신으로서는 유용합니다. 기반 고장이라든가 표류한다거나 물에 침수돼 가지고 우리가 표류를 하고 있으니 빨리 좀 우리 좀 와가지고 구조해 달라라고 하는 건 해경에게 통신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그거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후에도 와가지고 구조를 하면 되는데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파도나 충돌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장비는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비들이 다 전자장비예요. 전자장비. 전자장비는 물에 잠기면은 통신이 불능이 됩니다. 그게 방수가 돼서 아주 고단위로 좋게 좋은 장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그 통달거리가 배와 수신기, 송신기와의 거리 제한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 장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다 설명하게 되면 장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낚시어선 사고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 9월에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18명이라는 사망과 실종 사고로 큰 사고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때 나중에 그 최초로 이 돌고래 1호와 돌고래 2호 간 교신을 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끝나고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 1호 선장이 육상에 나와서 추자도에 있는 해경센터에 가가지고 추자안전센터에 가서 방금 전에 돌고래하고 교신이 두절이 됐는데 1시간 동안 교신이 안 된다라고 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상황실에 보고한 이후에 추자안전센터는 제주 상황실에 보고하는데 약 1시간이 넘게 걸린 시간까지 상황이 전파가 안 됐었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전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고래 후에 최초에는 7명인가 몇 분이 매달려 있었는데 새벽 6시경에 지나가는 어선이 돌고래를 발견하고
어선에 매달려 있던 3명의 그 낚시객을 구출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고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경이나 해군이나 특수인명구조단이나 출동태세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신고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신 장비 기술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또 여기 나와요. 해수부에서 수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어선원의 조난위치 발신기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 말까지 구입해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이제 개인 조난위치 발신기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라도 환영하고 고무적이긴 해요. 뭐 이퍼브 장비라든가 구명대목처럼 그런 현실성 있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전복 사고에 이것도 무방비 이슈로 보고 있거든요. 중계기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복이 되더라도 개인 배가 같이 전복됐을 때는 중계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상의 해경에게까지 상황 전파가 안 되는 이런 장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은 하로드 앱이라고 하는 게 깔아가지고 통신 장비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마일만 넘어가면 통신이 잘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게 정부를 참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게 낚시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 이런 지원 정책을 안 하느냐 하는 게 뭐냐면 해군이나 해경은 저기 해경 관계자님 나와 계시지만 해경 특수부대하고 해군 특수부대들한테는 개인 위성으로 된 개인 전환자 위치 발신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신기, 송신기 필요 없이 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전환자 위치 발신 장치가 전환자 위치가 해경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 이런 장비인데 이거는 공무원 군인과 해경과 해군 특수부대에만 이게 보급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정부가 예산을 요즘 뭐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세우는데 낚시객들한테 낚시 어선업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타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영상 우리 해난 구조대 시연 영상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해경 해군의 출동 구조 체계와 사고 신고 체계를 분석해서 이제 인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인명 구조는 신고 체계와 출동 구조 체계를 구분해서 뭐가 개선이 필요한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해경과 해군의 출동 태세는 완벽하지만 익수사고 발생 즉시 신고 수단이 부재하여 골든타임이 성실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걸이나 밴드 타입의 어선원 전환위치 발신기 사업과 같이 각계의 연구 노력과 대안은 강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허용어선의 각종 통신 장비 설치를 확대해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낚시인들과 낚시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봉호 지부장님 금융 때 뭐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기 낚시 어선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문제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낚시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실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안전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낚시를 즐기려면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안전의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휴대폰이 물에만 빠지지 않으면 사실은 요즘은 방수 기능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아도 물이 들어가도 핸드폰이 되는 이런 그 많이 개발된 핸드폰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물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승객 자체가 휴대폰도 방수수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간다면 물에 떠서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다 뜨잖아요. 그러면 그 뜬 상태에서 SOS 누르거나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휴대폰 방수 케이스 같은 것도 개인들이 지급 자기가 구비를 해서 낚시를 가는 그런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쪼록 이 그 정책 토론회가 낚시 어선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낚시 산업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도출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해양 인명 구조를 발대식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거친 바 이제 GPS 및 위성을 이용한 첨단 해상인명 구조 시스템으로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선박에 해양 인명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인 조난위치 발신기를 소지한 사람이 바다에 빠질 경우 물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줍니다. 선박에 설치된 수신기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전자해도사 조난자 위치가 정확히 표시됩니다. 이때 육상에 있는 가족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난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사고는 대부분 선박이 전복되어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선박이 전복되면 각종 통신 장비들은 물속에 잠겨 신고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속에서 저체온 및 실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해야 하지만 지나가던 배가 뒤집혀진 선박을 발견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위급 상황에 조난위치 발신기를 두기만 하면 가족이나 관리자 스마트폰에서 사고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전복되어 조난자가 발생해도 인근의 다른 선박이 표류하는 조난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바다낚시 인구 700만 시대 우리 항공낚시어선협회에서는 내 승객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자율해상인명 구조대를 창설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 지구 회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영상이 촬영된 것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